안녕하십니까. 23년 1월 4일이고요. 코인깡패입니다. 올해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올해 암호화폐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글쎄요. 저는 뭐 항상 낙관론자이다 보니까, 낙관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트코인의 방향은 위쪽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리고 23년 투자를 하면서 앞으로 코인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떠나서 모든 알트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무작정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전에는, 왜냐면은 뭐 중국에서 이제 주도를 했다면 이제 미국에서 주도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달러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달러 얘기를 계속 많이 했어요. 그죠? 많이 했는데, 이게 많이 해도, 많이 들어도 또 모르고, 많이 해도 또 더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달러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미국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미국, 전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는 미국, 뭐 얘네들이 국방력이, 뭐 물론 국방력이 셉니다만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그죠? 기축통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단 지금 뭐 중국에서 이제 암호화폐의 힘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 넘어간 거는 암호화폐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은 방향이죠. 왜냐하면 기축통화의 국가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올해, 요번 달에 지금 월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 얘네들이 왜 이거를, 지금 뭐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뭐 사기다 어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뭐 요번 달까지는 있다고 있을지라도, 아니 요번 달 올해, 하지만 앞으로는 또 후회를 할 겁니다. 우리가 19년을 아쉬워했고, 23년을, 앞으로 몇 년 후에 23년을 또다시 아쉬워할 거예요. 22년, 23년을. 물론 작년에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려면은 뭐를 봐야 되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달러를 봐야 돼요. 달러를 봐야 되는데, 달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요거를 또 봐야 돼요. 제가 재작년에 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돈이라는 거는 원래 금 보유, 금이 얼만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화폐를 발행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달러가 다시 또 힘을 이렇게 갖고 있었느냐? 이거는 국방력 때문이 아니에요. 기름 때문에요, 그래요, 기름. 야, 기름은 사우디에서 나오는데? 근데 왜 미국 달러가 중요해? 사우디의 기름을 미국에서 개발했단 말이죠. 예. 사우디의 지하 자원을 미국에서 개발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사우디 얘네들한테, 야, 이거 너네 기름 나오니까 뭐 이거 나한테 뭐 몇 프로만 주고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 유출권을 따낸 거죠. 여기서 나오면 이거는 내 거야. 대신에 얼마씩 줄게. 이런 걸 따낸 겁니다. 그게 미국에서 이제 이 사우디, 우리 전 세계에 기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름의 결제를 뭘로 결제해? 달러로 결제를 해. 그러면 달러의 힘이 다시 좋아지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우디하고, 우리 작년에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팽당하고 왔잖아요. 그죠? 왜 그랬느냐? 요것도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왜 사우디에서 기름을 빵빵 뽑아낼 때 미국이 이제 사우디 이제 국방도 책임져 주고, 왜냐면은 기름을 실어 날라야 되고, 그러면 딱 사우디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기름을 못 갖고 와요. 기름을 캔에서 팔아내는데 얼마나 돈을 벌었겠어요. 그죠? 땅에서 뽑아내면, 우리 땅 파서 물 나오는 거를 팔아먹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물을 전 세계에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사우디에서 빼내는데, 그럼 사우디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항공모함도 갖다 놓고 그쪽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국방도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사우디의 국방을. 아시겠지만 아랍권은 복잡해요. 그죠? 테러도 많고
전쟁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근데 미국 국방력 빵빵한 미국이 딱 지켜주잖아요. 기름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 세일오일, 세일가스. 이 세일오일이라는 게 뭐냐면, 세일오일이라고 하고 뭐 싸게 파는 그 세일 아니에요. 싸게 파는 그 세일이 아니고, 세일오일이 뭐냐면 기름을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기름을 지하로 이제 100m만 파면 나와요. 100m만 파면 나오는 게 이제 기름인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00m 파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채굴을 하기 전에 기름을 이제 뽑아내기 전에 그 기름의 매장량을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밑에 있는 거는 보지 못하고 100m 밑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뽑아냈는데 미국에서 이제 세일이 뭐냐면 뭐 100m 그 밑에 있는 기름을 이제 뽑아내는 그 기술이에요. 근데 물론 비용이 많이 들죠. 예. 밑에까지 팔려면은 우리 수도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파면은 깨끗한 물이 나오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깨끗하고 많이 나오고 이렇지만 깊이 팔수록 하지만 파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세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일가스, 세일오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셨다면 싸게 팔아서 세일 아닙니다. 깊이 파서. 물론 비용은 개발 당시에 비용은 많이 들고 하지만 이 질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양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우수하다고 해요.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그것과 뭐 얼마나 더 우수한지 이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용도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비용도 오히려 더 좋다고 해요. 하지만 미국이 원래 그래요. 자국에 있는 거는 아껴놓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두가 마찬가지. 내 집에 있는 거는 아껴놓고 밖에서 우리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내 돈은 잘 모아놓고 밖에서 자꾸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잖아요. 내가 평생 쓰고 죽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돈을 벌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자국에 기름이 나오면서도 자꾸 외국에 있는 기름을 개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원은 고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뭐 어디다가 저장해 놓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땅속에 그냥 있으니까. 개발을 안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세일가스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기름이 나오지 않았던 나라에서도 그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나라에서도 개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면 그 깊이까지 이제 들여다볼 수 있게 됐고 거기서도 이제 시추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사우디에 이제 조금 소홀해지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삐지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왜 하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달러가 그전에는 금을 기반으로 발행을 했다면 그 다음에 달러의 이 힘이 유지되는 이유는 기름 결제를 달러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 바이낸스 장펑자오가 우리 사우디하고 이제 그거를 해서 사우디를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사우디에서도 오케이 했고 사우디도 이제는 달러를 조금 배척하는 그리고 비트코인을 조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이 얼마 전에 이제 중국하고 사우디하고의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 러시아, 뭐 인도 그리고 지금 사우디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하고 힘을 합치고 있는데 얘네들은 달러에 이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우디 기름을 중국에서 40%가량을 수입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암암리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위안화로 결제를 해주겠다. 왜냐면 이제 중국이 힘이 켜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위안화 하면은 뭐 쳐주지도 않았죠. 달러, 유로와 엔화 이렇게만 쳐줬죠. 그죠? 루브라도 잘 안 쳐줬어요. 러시아. 근데 지금은 위안화가 이제 힘이 좋아졌어요. 물론 엔화의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일본은 이제 지는 해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이제 지는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달러도 저는 달러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 기름 근데 지금은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플도 제목에 리플도 담았는데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미국이 달러 패권을 지금 위태위태 하잖아요. 그죠? 근데 리플을 왜 자꾸 여러 개 코인이 있는데 왜 리플을 자꾸 시비를 걸어? 국제간 결제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년 후반에 말씀드렸어요. 국제간 결제 때문에. 그럼 국제간 결제 스위프트 있잖아. 스위프트가 뭐냐? 요것도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23년에 암호화폐를 투자하려면 꼭 알아야 된다. 내가 이것만 알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뭐 물론 내가 지금이라도 나는 진짜 암호화폐는 진짜 이제 아닌 것 같아. 그럼 딱 놓고 떠나야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잘 들으셔야 돼요.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스위프트가 뭐냐면 국제간 결제예요. 국제간 결제인데 뭐 지금 만여 개 은행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자치단체라고 그래야 되나? 협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A가 B한테 그냥 야 너 B한테 1,000만 원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국제간 결제인데 걔네 협회에 있는 은행들끼리. 근데 이게 왜 리플이 들어가느냐, 리플 이야기가 왜 여기서 나오냐,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 스위프트가 뭐냐면 국제간 결제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은 이제는 글로벌 시대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내가 신발을 사도 미국에서 바로 살 수도 있고, 그죠? 옛날에는 그냥 뭐 수입 업체가 있고 수입 업체가 뭐 이렇게 물건을 들여와서 우리는 국내에서만 결제를 하고 이랬다라면 지금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것도 살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지금 인터넷만 발달한 게 아니라 물류도 발달했죠,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물류도 같이 발달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류가 필요 없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으면 그냥 그냥 원래 하던 무역업자들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터넷이 발달하니까는 막 우편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스위프트 지금은 이제 달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도 이제 날라갔어. 기름도 이제 위아나 뭐 루브라 이걸로 지금 러시아에서도 자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기름도 많이 나오고 특히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예전엔 다 달러로 결제했단 말이에요. 유로화나 왜냐면은 유럽으로 많이 수출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위안화를 받아준다. 지금 스위프트 제가 말씀드렸는데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빼버렸어요. 그럼 뭐 빼는 게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제가 협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제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수입을 해요.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수입 무역업자예요. 물류. 근데 돈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돈을 받기도 받아야 될 때가 있고 보내줄 때도 있고 이런데 나는 물건이 지금 급해. 그러면 핸드폰만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부품도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이 결제가 이 스위프트를 해도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 수수료가 28% 거의 30% 정도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그래 수수료 줘도 좋아. 빨리 결제만 해달라는 거야. 돈을 빨리 줘야 돼. 내가 미국에 있는 마이클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만 원을 줘야 얘가 핸드폰을 나한테 보내주는데 이 100만 원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핸드폰을 못 받는 거예요. 제가. 나는 팔기로 한 사람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이 사람한테 A라는 사람한테 핸드폰을 주지 않으면 내가 위약금이 있어요. 근데 결제가 안 돼서 이게 안 돼. 이게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미국이 협박을 할 때 스위프트로 협박을 해요. 이제는. 러시아를 그래서 뺀 거예요. 전쟁하면서. 근데 리플은 뭐예요? 리플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수수료도 싸고 결제도 빨라. 그러면 어떻게 미국이 스위프트로 해갖고 막 옥죄고 얘 제재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전에는 기름으로 막 제재했잖아요. 이란 기름 수출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도 이란에서 기름 못 받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돈을 보내놨는데 기름을 못 받게 하니까는 미국한테 가갖고 애원하고 우리 이거 받게 해달라. 근데 지금은 이제 금 지나갔고 기름도 이제 미국이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사우디와의 관계 때문에. 사우디가 많이 삐졌단 말이에요, 지금. 심각하게.
바이든 사우디까지 갔는데 팽시키는 거 보면 뻔히 알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스위프트밖에 안 남았어요. 국제간 통화 결제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리플 때문에 이것까지도 미국이 힘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의 힘이 완전히 빠져버려요. 미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네 마음대로 달러 찍어내고 지네 마음대로 이율 높여버리고 지금 전 세계가 들쑥날쑥하잖아요. 미국 달러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지금 달러를 바라보는 타국가에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겠어요? 달러 이 새끼들, 미국 이 새끼들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지금 방법이 없거든. 아직까지는. 근데 리플까지 나와버리면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리플을 재고 있는 거예요. 리플을 자연스럽게 놔두면 얘네들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수수료 이빠이 싸고 너나 나나 다 결제할 수 있고 그럼 제재도 못하고 그러면은 달러 없이도 모든 게 결제가 되면 달러는 그러면 어디다 써? 지네 마음대로 찍어내고 지네 마음대로 이 뭐 긴축 정책 한다 뭐 한다 그 달러 어디다 쓸 거예요? 똥땅대밖에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리플을 붙들고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리플 뭐 요번 달 1월 30일 날 뭐 합의가 없다. 뭐 리플의 승소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리플은 물론 리플 좋습니다. 저도 리플 좀 갖고 있어요. 하지만 리플 해결만 되면은 날라가요. 해결만 되면. 근데 해결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르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이럴 거냐 그건 아니에요.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한참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리플을 왜 미국에서 잡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뭐 리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옛날부터 뭐 미국이 지금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리플을 사용해서 이런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리플은 그만큼 만약에 리플이 자유로워진다면 리플은 진짜 대단한 코인이 될 거예요. 옛날에 10 몇 년도까지죠? 이더리움보다도 솔직히 리플이 어떻게 비트코인하고 리플하고 막 견주고 했었어요. 솔직히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 지금 뭐 어떻게 이더리움하고 어떻게 비트코인하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만 리플이 예전에는 장난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리플 홀딩 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리플의 미련을 못 버리시는 거죠. 리플이 자유로워지면 그만큼 힘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23년에 암호화폐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 뭐 자꾸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 이게 이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왜 달러의 힘 그리고 우리의 비트코인 우리의 이 알트코인 이 암호화폐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거를 보려면 달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달러의 힘이 빠지고 있다고 그랬죠.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한다고 그랬죠. 지금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금지시킨 이유가 뭐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말씀드렸어요. 공산국가는 자기네들이 모든 거를 통제해야 되는데 모든 걸 중국도 개방이 이루어졌잖아요. 옛날에는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몇 년 됐죠 지금? 한참 됐죠. 뭐 개방을 하면서 중국도 이제는 미국 다음이잖아요. 그전에는 진짜 뭐 중국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지만 중국 장난 아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일하러 많이 오고 지금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중국 장난 아니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1년만 일하면은 평생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불과 10몇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중국도 개방을 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되면서 중국도 힘이 났는데 왜 비트코인을 배척하는 이유가 얘가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잘라낸 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밀어낸 이유는 이 공산 당원들을 이거를 좀 더 돈독하게 해야 돼요. 이 통제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건 돈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있으면 위안화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일단은 위안화 가치를 높여야 그래야 비트코인하고 힘을 합쳐서 그 다음에 달러를 폭락시킬 수 있고 달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중국이 더 잘 알아요.
달러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건. 그럼 달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암호화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안화 이 아무리 자기네가 날고 겨도 지금까지 지금 뭐 몇십 년 이때까지 일궈놓은 이 달러의 힘을 단번에 넘어뜨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위안화를 먼저 좀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암호화폐를 언제 받아들일까요? 저는 멀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될지 올해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지금 홍콩에서는 홍콩이 어떤 날 제가 작년에 지난달에 말씀드려서 지난달이 작년이니까 제가 작년이라고 하는데 홍콩에서는 지금 암호화폐를 다시 받고 있다. 다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월가에서도 거래소를 오픈할 거고요. 그러면 자 멀리 돌아왔습니다. 달러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달러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조금 조이고 있다. 근데 미국이 자칫 잘못해서 순간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뭐 EU를 낮춰야 되냐 아니면 더 올려야 되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번에 요거 자칫 잘못하면 달러는 요번에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 신중한 거예요. 지금 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금 얘기 한번 조금 더 해보면 금은 솔직히 지금 같은 시기에 경제 불황 이 시기에 금은 원래 고공행진을 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자 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달러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달러 가치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금 선물 시장 있죠? 미국에 금 선물 시장에 개입을 해요. 작년에도 개입을 해서 금이 오르는 거를 못 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금 시세가 좋지 않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 선물을 개입을 해서 금 시세를 못 오르게 막고 있어요. 원래 비트코인하고 금하고는 같이 갔다가 비트코인이 다시 뭐 주식을 따라갔다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또 다시 비트코인은 조금 이제 주식하고 조금 멀어지고 있어요. 조금씩. 근데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금 시세를 억누르는데 지금은 잘 보세요. ETF를 왜 선물만 허용하고 현물은 아직까지 허용을 하지 않느냐. SEC 이 새끼들이 아주 개새끼들입니다. 리플 붙들고 지랄하는 것도 문제고 지금 ETF 갖고 이것도 문제예요. 미국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금의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랑 마찬가지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경기 불황, 대공황 이런 상황을 앞두고 있으면 금은 고공행진을 해야 정상이지만 미국이 선물 시장에 개입해서 금 시세를 붙들고 있다. 누르고 있다. 억누르고 있다. 근데 지금 중국, 인도는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계속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금 시세를 돕고 있어요. 미국은 억누르고 있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금 시세가 많이 틀립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도 억누르고 있죠. 선물로 해서. 그러면 중국에서 어떻게 한다?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다시 사들여야 될 거예요. 금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금을. 지금 미국은 이제 좋댔어요. 예. 금으로 인해서 달러가 있었고 기름으로 해서 달러가 있었고 지금 스위프트로 해서 이제 달러가 있는데 스위프트 이거 리플이 넘보고 있기 때문에 리플을 옥죄고 있고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너무 잘 가니까 비트코인 지금 뭐 미국의 그 MIT 그죠? 여기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교육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교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명문대학에서 왜 모두가 사기라고 하는 잠깐 있으면 없어지는 비트코인을 왜 교육해요? 그죠? 이 산업이 그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일어날 일 어떻게 발전하는지 걸림돌이 많잖아요. 지금 걸림돌이 자꾸 생겨나는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거진 다 해결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반감기 때마다 시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르겠어요. 요번 반감기가 내년에 있는데 요번 내년 반감기 그 다음 반감기 그리고 그 다음 반감기가 32년이죠. 그때부터는 저는 반감기에 대한 하락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레이스 케일에서 뭐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언니가 뭐 10억을 갈 거다. 30년 이전에 2030년 이전에 뭐 비트코인이 30억 갈 거다 이 얘기를 했는데 괜히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잘 들으시고 왜 내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내가 왜 돈에 대한 돈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었는지 이것도 한번 되돌아보셔야 돼요. 물론 내가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손실이 났다면 그것도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지만 앞으로 내가 저축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 저축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저축이라고 하는 이 돈을 은행에 맡겨놓는 것 지금 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맡겨놓지 말고 뭐 콜드월렛이 가장 안전하다 뭐하다 하는데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이 파산하면 돈 못 받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급준비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낸스에서 뭐 돈을 다 빼내가면은 당연히 무너지는 건데 은행 그럼 국민은행 비교해 볼게요. 제가 국민은행에 총 예금 우리 전 국민의 예금이 1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 있는데 10억 있는데 5억을 국민들이 5억을 빼잖아요. 국민은행 어떻게 해야 돼요? 파산이에요, 그냥.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다니까.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예금이 10억이라면 3억만 내줄 돈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은행은. 근데 왜 암호화폐 거래소는 뭐 10억 있으면 10억 다 줘야 돼요? 근데 10억 다 줄 수 있다잖아요. 네. 다 줄게. 너네들 달라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인출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이야기냐면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어요. 월가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 것이다. 얘네들이 퍼뜨린 소문이다. FTX가 무너지면서 미국 바이낸스밖에 없잖아요. 이제 코인베이스밖에 없잖아요. 미국에 기반을 둔 거래소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낸스는 아직까지도 인식이 중국 거래소다 이렇게 되니까요. 바이낸스를 조금 흠집내 갖고 조금 빨아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면서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투자 안 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23년을 시작하면서 지난 19년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19년. 그러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거고요.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거예요. 암호화폐는 산업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물론 시세 하락은 있어요. 시세 하락은 있지만 한 차례 제가 보더라도 1분기 내에 한 차례의 하락은 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어제 오늘 그죠?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잘 올라왔죠. 잘 올라오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요 선까지 190만원 선까지는 충분히 요번에 190만원 선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190만원 언저리. 그랬다가 다시 한번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요거는 제가 물론 요걸로 보여드려도 되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업비트 걸로 보여드리면 잘 안 맞아요. 일단 그럼 업비트 거 말고 자 요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떠들 만큼 떠들었으니까 차트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마저 떠들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아니 이걸 보기 전에 자 여기서 고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다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하나로 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자, 지금 잘 보세요. 맞나요? 맞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도 또 갖고 오겠습니다. 마저 다 갖다 놓을게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간을 보고, 자, 그럼 이때 올라왔어야지. 이게 투자의 함정이에요.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이 함정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올 것이다, 저는. 그래서, 자, 여기에 딱 걸리죠? 이 선하고 걸리잖아요. 이 선하고 여기하고 기가 막히게 떨어지죠. 173달러. 그러면 170달러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50달러죠? 150불이죠? 170까지는 갈 가능성이 많다. 요번 상승으로 170까지 갔다가 100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뭐 전저점이에요, 사실. 100달러 한번 왔었잖아요, 이더리움. 그죠? 거기보다는 제가 볼 때 거기보다는 이전 저점보다는 조금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꼬리로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꼬리로 내려갔다 바로 올라오는 거, 이런 꼬리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하지만 이 언저리에서 다시 올라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시기는 언제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상승은 170달러 170불까지 170불 언저리 올라갔다가 하락이 100불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승은 170까지 일단 보고요. 여기서 더 올라오면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좋은 거고. 하지만 방향을 조금 열어놓고 보시면,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1분기 내에 마무리돼요. 1분기 내에. 1분기?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내에 마무리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1분기 내에 해결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제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아, 왜 이게 따라오냐? 이거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는지 아세요?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왜 여기다 갖다 붙이는지 아세요? 자, 여기까지 떨어지죠? 자, 여기서부터 떨어졌죠? 그런 다음에 이걸 갖다 붙이죠? 여기선 떨어지죠? 딱이죠? 한번 올려주고 여기서 한번 올려주고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올려주고 다시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거죠. 170불까지 상승은 열려 있습니다. 170불까지 갔다가 100불 아래 100불 정도까지 100불 조금 위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1분기 내에. 하지만 결국엔 터치를 하면 상승이다. 여기서 쭉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떨어져 봤자 100불이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저 이어갈게요. 일단 요거 이더리움 차트 보면서 설명드렸고요. 1분기의 방향 어떻게 될 건지. 비트코인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비트코인을 봐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설명드리는 그림을 보니까 이더리움으로 설명드리면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요거 제가 그린 거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직접 그려보시면 도움 될 거고요.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패턴 다 그냥 나오는 패턴 아니고요. 다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좋고요. 뭐 물론 자, 지금 150달러인데 170불까지 이더리움이 175불, 170불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알트코인들 상승 많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저랑 연락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지금 뭐 사세요. 지금 상승 나온다고 뭐 사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지켜보시면 돼요. 그죠? 만약에 이더리움 170불 이상으로 쭉쭉 올라간다? 그때 사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하락을 맞고 그 다음 상승 때 올라타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요거는 1분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23년부터의 투자 어떻게 가야 된다? 멘탈 단단히 잡고 가야 된다. 1분기, 2분기 조금 힘들더라도 1분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22년에는 쉬지 않는 하락이 나왔고, 그죠? 21년에는 쉬지 않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23년은 기반이 되는 거예요. 상승의 기반. 그래서 24년도에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23년도에 상승의 기반이니까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상승의 기반 안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상승의 기반이 되는 해에 5배까지도 올라요. 근데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이 과정, 이게 쭉 가격이 유지되면 매집을 할 수 없어요. 매도도 할 수 없고요.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매집도 가능하고 매도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23년에 그러면은 뭐 상승의 기반이 된다고 해서 그러면은 뭐 상승도 안 나오고, 아닙니다. 상승이 뭐 5배까지도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이게 유지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조금 힘내시고요. 앞으로는 조금 멘탈을 조금, 앞으로는 가격 뭐 얼마 올랐어 이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이 든든한 멘탈을 갖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내 잔고가 달라질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이 너무 길어졌는데 앞으로 23년을 바라보는 방송 치고는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이 이야기를 대화, 솔직히 요거 조금 생방송으로 해서 댓글 같이 읽어드리면서 하면 2~3시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달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미국이 왜 지금 리플을 잡고 있는지, 스위프트, 그죠? 그 예전에는 그리고 기름도 이제 사우디와의 관계 때문에 날라갔고, 지금 스위프트 하나 잡고 있는데 리플이 스위프트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리플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달러의 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암호화폐를 다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위안화가 아무리 가치가 많이 올라왔고 하지만 달러의 힘을 찾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의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다.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조금만 해보시고, 뭐 지금 웹3 하고 뭐 이런 거 지금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웹3 뭐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돈 버십니다. 확실하게 이해하신다면.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찾아보세요. 제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그렇게 그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그럼 걔가 얘기한 게 맞네. 코인깡패가 한 게 맞네. 이렇게 되실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은데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건 좀, 오늘 방송은 좀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투자하면서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후년 앞으로 쭉 투자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저도 새해 복 많이 받겠습니다. 앞으로 너무 지금 뭐 작년에 힘든 한 해였다면 앞으로는 그 힘든 거를 버텨낸 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에 와서 흔들리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